국내 최초 프리미엄 남성 활력제 막스그라. 제 댓글에 의미심장한 댓글을 남겨주신 분이 계세요. 안녕하세요. 세르비아 대통령이 이르면 올해 9월까지 제3차 세계대전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르비아는 친러 국가죠. 러시아랑 친한 나라인데 러시아 쪽으로부터 정보를 입수하지 않았나 싶어요. 푸틴이 세르비아 대통령한테 알려줬는지. 러시아 첩보기관 상당한 실력을 보유하고 있는 조직이죠. 러시아를 공격하기 위해서 유럽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병사 50만 명이 대기 중이고, 미국과 나토는 젊은이를 징병 의무화하고, 영국과 일본은 우크라이나에 10년간 자금을 지원한답니다. 러시아와 북한은 침략당하면 서로 돕는 군사 동맹을 맺어 10년 후에도 이 약속은 효력이 있다고 합니다. 즉 10년간 전쟁한다고 봐야죠. 이 상황에서 동아시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요즘 국제 뉴스 정치, 국제 정세 관련해서는 열심히 안 파고 있어요. 국내 정치에 집중하느라고 디테일하게 자세히 해외 외신 기사들 읽어보고 이런 건 잘 안 하는데 굵직굵직한 기사들만 조금씩 보고 이러는데요. 제가 보는 국제 정세는 제가 바라는 거기도 하고요. 세계 3차 대전이 유럽에서 발발한다. 그러면서 한반도 남북관계에도 윤석열 정권이 러시아 푸틴과 김정은을 자극하고 약올리면서 계속 전쟁을 조장하고 있는 분위기인 것도 사실이고, 부산에는 미국의 항공모함과 구축함 2척이 입항해 있고 다음 주에는 자위대 해군도 입항을 한대요. 그래서 합동 군사훈련을 한미일이 한다고 하는데, 푸틴의 북한 방문으로 군사 동맹을 맺었죠. 안보협정. 북한이 공격받게 되면 러시아가 자동적으로 거의 참전하는 형식으로 협정을 맺어서 저는 조금 안심할 수 있는 거라고 봤고, 11월 5일 날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에 대선 전에 미국 민주당 바이든이 전쟁을 조장하고 일으켜가지고 이게 얘네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아니면 마지막 발악인 것인가? 참 어려운 판이에요. 근데 제가 희망적으로 보는 거는, 제가 바라는 것은 유럽에서 러시아와 전면전을 벌이는 세계 3차 대전,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이러면 전 세계 잘 사는 나라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전쟁 나면 전 세계 산업, 경제, 금융 모든 게 올스탑이에요. 경제 멈춥니다. 그러면 가장 큰 피해, 일반 서민들, 민중들도 피해를 보겠지만 돈을 너무 사랑하는 유태 권력, 미국 월가, 월스트리트의 금융인들, 엄청난 돈을 보유하는 투자가들이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월스트리트의 유택의 자본가, 투자가 중에서 유명한 사람이 트럼프 지지 선언을 했었죠. 그래서 유태 권력은 되게 전쟁이 일어나기를 원하지 않는 금융 유태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전쟁을 벌일 수가 있을까? 안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측을 하는데요. 세르비아 대통령이 이런 언급을 했다는데 제가 급하게 댓글만 캡처를 하고 검색은 아직 못 해봤는데요. 하여튼 참 모르겠어요. 불안한 상황이긴 합니다. 윤석열 정권은 계속해서 러시아와 북한을 자극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제공하면 푸틴이 경고 내렸는데도 국가안보실장 장호진은 오히려 개기고 있어요. 우리 우크라이나한테 무기 지원하는 거 다시 검토해보겠다. 근데 자꾸 탈북자 박상학을 이용해서 대북 전단, 풍선을 날려보내고 쌀 페트병에다가 USB 넣어서 보내고 확성기까지 시작하면 이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정동영을 미국 특사로 보내서 어떻게든 미국 정계, 외교계에 조금이라도 어필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먹힐지 참 저도 정확히 판단 내리긴 힘든 상황이에요. 그리고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뭐 하는 겁니까? 탈북자 박상학이 한반도에 평화를 깨트리는 분열 책동들, 대북 전단 풍선 자꾸 날려보내는데 이재명 경기도지사 할 때는 행정 조치 내리고 수사하고 압수수색했었단 말입니다. 근데 김동연은 그런 걸 안 하네요. 왜냐면 얘도 적폐의 바지 상무 정도 됩니까? 하여튼 제가 어떤 명확한 결론을 못 내려서 죄송합니다만 사태가 진전이 되는 것 같다. 이러면은 해설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르비아가 친러였는데 우크라이나한테 탄약을 엄청 제공했다. 요거는 러시아 쪽에 붙는 것보다 유럽 나토 쪽에 붙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한 걸로 보여져요. 전 세계의 블루팀이라고 하는 세력들이 어떻게든 러시아를 조지겠다고 뭉치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하여튼 몸살이세요. 투자 같은 거 너무 열심히 몰빵으로 하셨던 분들 지금은 관망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미국의 반도체 ETF를 사놨었는데 얼마 전에 다 정리했어요. 지금 계속 오른다고 막 그러는데 위험한 상황이에요. 엔비디아가 세계 주가총액 1위를 기록하고 이럴 때는 위험한 시기입니다. 전쟁이 나면 안전자산을 선호하게 되죠. 저는 투자 전문가도 아니고 조심해야 될 시기에는 조심하시라고 전달해 드릴 뿐입니다. 미국의 마지막 발악일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면 미국이 기축통화의 위치가 흔들리기 시작했거든요. 몇 년 전부터. 그것도 다시 설명을 하려면 몇 시간 걸려서 자세히 못하겠는데, 과거 영상들 보시면은 사우디가 반미 선언하고 친중, 친러 선언을 했어요.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전 세계에서 달러 안 쓰고 우리들끼리 쓰는 돈을 만들자고 계속 몇 년 전부터 빌드업하면서, 중국이 손자병법의 나라 아닙니까? 어찌됐건 얘들이 미국보다 훨씬 전략적이에요. 그래서 신중 국가들 만들기, 연합체 만들기 엄청나게 몇 년 전부터 빌드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달러의 기축통의 위치를 유지하고 있는 거는 원래 근본이 시스템이었는데
페트로달러 시스템, 원유를 거래할 때 달러만 쓰게 하자고 헨리 키신저가 제안을 해가지고 아이디어를 내서 사우디랑 협정 맺고 수십 년 전에. 그래서 그때부터 석유 거래에 달러가 필요하니까 수요가 있어야지 달러의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달러 기축통화의 위치를 유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게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달러 안 쓰겠다, 사우디도 달러를 조금씩 거래할 때 안 쓰겠다고 계속 늘려나가고 있어요. 신중 친러 국가들은 다 같이 뭉쳐서 달러 쓰지 말자, 루블화나 위안화, 인도는 루피, 지네들끼리 알아서 달러 쓰지 말자고 세력들이 늘어나고 있어요.